치솟는 기름값과 마찬가지로 국제 원자재 값도 폭등하면서 80년대 이후 급격히 몰락했던 국내 광산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사 인력의 부족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등 광산 재개발을 둘러싼 난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광산 재개발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몰리브덴 광산인 경북 울진의 금음광산. 발파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광부들이 암벽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착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기로 발파를 하기 때문에 이 전선이나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장비도 지금 전기로 다 쓰기 때문에 발파하기 전에는 일일이 전기 이거 누전량이 있을까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발파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색 작업이 펼쳐집니다. 발파 1번정 충전. 그리고 발파.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과 함께 갱도하는 금세 먼지로 자욱해집니다. 발파 때문에 생기는 연기죠? 발파 작업이 무사히 끝나면 중장비가 투입돼 광물을 실어 나릅니다. 금은광산이 다시 문을 연 건 지난해부터. 스테인레스 스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몰리브덴의 채광지로 명성을 날리다 지난 87년 값싼 수입 광물에 밀려 문을 닫은 지 꼭 20년 만입니다. 수입 몰리브덴의 가격이 몇 년 사이 7배나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몰리브덴의 경쟁력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 채광 목표는 520톤으로 하루 80여 명이 24시간 돌아가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뚫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콘으로 써먹는단 말이야. 광석 내려오면은 일로 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광석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채광도 하고 할 거니까. 작업장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6, 70년대. 당시 광부들은 어두운 갱도를 타고 지하 깊이까지 내려가 광물을 캔 뒤 수레로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채광 작업은 대부분 채광기계 몫입니다. 광석이 있는 거를 다 좀 캐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광석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지금 까맣게 이렇게 조금씩 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다 광석입니다. 갱도가 넓고 환하게 바뀌면서 광물도 수레 대신 중장비가 한꺼번에 실어 나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이거 뭐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벽에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벽에도 안 받고. 벌써 2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동 씨. 이 씨는 요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새로 맞은 후배와 함께합니다. 갱도를 다닐 때 조심할 점에서부터 채광기를 다루는 법까지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1단 넣고 처음에 아홉 깔 때는 1단을 넣어가지고 아홉 까고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힘에 맞게 조정하면 돼요. 어쩌면 마지막 제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정이 가는 후배입니다. 지금 광산이 지금 이 기능공이 없습니다. 전부 다 노령화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해야 나중에도 뭐 지금 50, 60 난 사람들이 하면 얼마 하겠어요? 얼마 뭐. 광부들이 유난히 사이가 좋은 건 서로의 목숨을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낙하물로부터 항상 동료를 보호해야 합니다. 낙석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러면은 본인은 모르지만 옆 사람이 현반을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은 즉각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리 오세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광산 주변 마을. 고된 일을 마친 광부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긴장을 풉니다. 이거 한잔 해.
금은광산에서 일하는 광부 80명 가운데 60명이 이 지역 출신. 광산이라고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다 실업자였고, 이제 이 광산에 들어오면서 실업자 구제도 좀 됐고, 그렇습니다. 침체됐던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가 되고 우리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어떻게? 뭐 사는데 그렇잖아요. 뭐든 조금이라도 장사해서 그 여러 다 식당이든 없든 다 똑같아요. 숙박이든 여러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마을 근처에 위치한 한 아파트촌. 지금은 인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지만 광산이 한창이던 시절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이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습니다. 욕실도 있었네? 네. 옛날 집축이 괜찮은 집이었네?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 단순한 가정, 두 부부가 살기 딱 맞는 집이네. 지역민들은 광산이 더 발전해서 이 아파트촌이 북적거리던 시절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철강 생산업체인 포스코. 창고엔 니켈과 아연, 몰리브덴 등 철강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광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광물들도 지금은 몇 배나 많은 돈을 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배 전이라면 몇 년 전 얘기가 되겠죠? 2004년 정도. 몇 년 사이에 이게 막 2배, 3배 확 바뀐 거네요. 예.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은 같은 국내 광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2,980건에 불과했던 광업권 출원은 매년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5,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 울진과 강원도 정선, 전남 해남과 전북 장수 등 전국 10여 개 폐광이 다시 문을 열었거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광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폐광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유명한 아연 채광지였던 강원도 삼척 가곡광산을 찾았습니다. 광산 위 산등성이를 따라 광물 탐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고 암벽까지 타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 살모사 움직인다. 야, 이게 살모사다. 조심해. 살모사 새끼야. 또아리 치고 있잖아. 이렇게 산등성이를 이잡듯이 뒤지고 나서야 광산에 대한 기본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자물쇠 자석은 잘 띄잖아, 그죠? 딱 붙어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이것이 좋은 성이라서 이제 아연강체하고 상당한 수반계를 가져요. 이것이 많으면 아연강체도 주변에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보면 이 샘플 딴 것이 아주 오늘 필드한 효과가 아주 좋네요. 좋은 광물이 나올 가능성이 확인되면 폐광에 대한 정밀 탐사가 시작됩니다. 땅속 깊이 구멍을 뚫어 광물의 품질과 매장량을 확인하고 경제성을 평가한 뒤 광산의 재개발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좋았죠, 뭐. 왜요? 아니, 새로운 이게 광채를 그동안에 문을 21년 동안 닫아놨던 광산을 열어서 지금 새로 광산을 이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니까 제가 좀 보람이 있죠. 기초조사에서 정밀 탐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3-4달. 1,50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폐광 가운데 이렇게 정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건 한 해 평균 40-50개에 불과합니다. 광업이 20년 넘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탐사 기술을 가진 인력이 급격히 준 게 큰 원인입니다. 탐사 인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광업진흥공사에서 이제 탐사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력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조사해야 되려는 데는 많은데 자꾸 이제 밀리게 되죠. 광업의 전성기던 지난 60-70년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개발된 광산이 수십 년 동안 주변 생태계를 망쳐온 점도 걸림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원자재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물 소비량이 늘었고, 이 때문에 주요 광물 시장에선 요 몇 년 사이 주요 광물들의 가격이 계속 신기록을 갱신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물 구하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점입니다. 중국과 브라질 등 주요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수요자 중심이던 원자재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에 팔게 되니까 결국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 부분에서도 우리가 1,000원에 사오던 거를 지금 5배 올랐으면 5,000원에 사오게 되니까 지금 뭐 휘발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외화가 나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내 광업의 몰락으로 탐사 인력이 모자라고 개발 경험도 없다 보니 해외 자원 개발에서도 주로 지분 참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직접 탐사하고 개발하는 나라나 회사들 없이는 지하 자원을 제대로 찾을 수조차 없다 보니 자원난이 심각해질수록 불리한 조건에서 자원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분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5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오퍼레이팅이나 모든 것들은 주관 메이저 회사들이 전부 갖게 되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6, 70년대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서 8, 90년대엔 환경만 파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광산.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부활의 봄을 맞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내 광산을 개발해 국외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